안녕하십니까. 천광우 노무사입니다. 오늘은 아파트 경비원에게 주로 일어날 수 있는, 그리고 실제 사례가 많죠, 뇌심혈관 질환에 대해서 제가 수행했던 사건을 가지고 설명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사건은 그 배우자로부터, 즉 고인의 배우자로부터 의뢰를 받게 된 사건이었는데요. 남편이 경기도에서 이주한 모 아파트 경비원으로 근무하다가 쓰러졌고 돌아가셨는데, 그 원인이 바로 이 신부전이었다는 거죠. 신부전. 그래서 이게 산재가 되느냐, 된다면 어떤 보상을 받을 수 있느냐라고 질의를 하셨던 상황인데요. 여기서 이제 중요한 거는, 첫 번째로 신부전은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과로사에 해당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죠. 그리고 이제 두 번째로 여기 보면 경비원이라고 되어 있는데요. 경비원은 최근 뇌심혈관 관련 인정 요건 개정과 관련해서 아주 중요한, 너무나도 중요한, 그리고 앞으로 승인 가능성을 높일 수 있는 그런 직업군이라고 할 수 있죠. 왜 그러냐면 바로 야간 근무. 이게 사실 이제 포인트인데요. 이게 왜 중요한지는 이 이후에 법 요건을 가지고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다음으로 보면은 이제 실제로 이분의 근무 형태를 먼저 확인을 해봐야겠죠. 이제 뇌심혈관 질환을 하기 위해서는 그 피해자의 근무 형태, 그리고 근무 내용, 근무 시간을 확인하는 게 아주 제일 키포인트인데요. 이분 같은 경우 근무 시간을 보면은 24시간 교대제 근무였습니다. 그래서 뭐 오전 6시부터 다음날 이길 오전 6시까지 24시간 근무하고, 이제 저희가 이거를 계산을 해봤죠. 계산을 해봤고 6개월 정도의 근무 기록을 가지고 근로시간을 확인했을 때 73.5시간이 나왔습니다. 주평균 73.5시간이 나왔고요. 다음으로 이제 저희들이 확인했던 게 그 야간 근무자들의 경우에는 이제 휴게 시간이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근로계약서를 봐도 그렇고. 근데 여기서 또 중요한 거는 독립되지 않은 수면 장소. 이게 독립되지 않다. 이거는 이제 아마 제가 추후에 기회가 된다면은 이 휴게 시간, 즉 휴게 시간, 휴게 장소의 독립성 여부가 왜 중요한지에 대해서는 그 규정을 가지고 기회가 될 때 한번 설명을 드리도록 할 거고요. 이제 이렇게 되는 상황이었고, 이제 이분이 주로 했던 업무 내용을 보면은, 이제 여기 보시면은 먼저 청소 업무, 택배 중개 업무, 경비 순찰, 주차 관리. 이거는 흔히 일상적인 일상적인 업무 내용이죠. 경비원들의. 그죠? 근데 중요한 건 여기 제설 및 낙엽입니다. 이거는 계절적 요인이라고 볼 수 있거든요. 그죠? 그래서 일반 우리 아파트 경비원 분들의 일상 업무 외에 계절적 요인으로 겨울이기 때문에 제설 작업을 할 수도 있고요. 가을이 오면은 낙엽을 치울 수 있고요. 또 뭐가 있을까요? 예, 그죠. 봄의 경우에는 이제 제초 작업들을 하는 경우가 있죠. 그럼 이거는 이 아파트 경비원들이 본연에 하던 업무, 주차 관리, 경비, 순찰, 택배, 청소 업무 외에 추가적으로 로딩이 되는, 추가적으로 과부하가 걸리게 되는 업무 요인이다 라고 주장을 하면은 향후 업무상 질병 판정위원회에서 과로 여부를 판단할 때 아주 유용한 근거가 되겠죠. 이 사례에서 이제 처음에도 저희가 살펴봤지만 배우자가 질의를 하셨던 내용이 산재가 되느냐, 첫 번째 산재가 되느냐가 중요했고, 두 번째 산재가 되게 되면 어떤 급여를 받느냐고 하셨는데요. 원칙적으로는 산재가 대표적인 급여가 제가 이제 말씀을 드릴게요. 휴업급여, 그리고 장해, 그리고 유족이 있습니다. 물론 이 유족에는 장의비가 포함되죠. 장의비. 이 크게 세 가지인데요. 이 사안에서는 이분의 경우에는
휴업급여를 지급받을 기간인 요양기간이 상당히 짧았어요. 왜냐하면은 병원에 가시자마자 돌아가셨기 때문에. 그래서 주로 이제 되는 거는 유족급여와 장입입니다. 유족급여의 경우에는 그냥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일단은 연금수급권자가 있는 상황이었잖아요. 배우자가 있었기 때문에. 그래서 이 경우에는 평균 임금 만원당 대략적으로 16만 원이다 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평균 임금이 10만 원이신 분들은 월 160만 원의 유족급여를 받게 되죠. 하지만 이거는 100% 연금을 수령했을 때고요. 아니면 50%의 연금. 그래서 평균 임금이 10만 원인 분이라고 가정을 했을 때 원칙적으로 100% 연금을 시작했을 때는 월 160만 원이었잖아요. 근데 이게 80만 원으로 반액이 지급되는 대신 반액 일시금, 즉 유족 일시금이 원칙적으로 일시금으로 환산하면 1300일인데요. 이걸 반액으로 하면 650일이잖아요. 그러면 650일 곱하기 10만 원에서 6500. 정리를 드리면 첫 번째 100% 연금을 받을 경우에는 평균 임금이 10만 원인 경우에는 대략 월 160만 원 유족연금을 수령하고요. 선택적으로 나는 지금 이제 가족들이 여러 생계 등을 이유로 해서 좀 목돈이 필요하다 했을 때는 월 80만 원으로 연금은 감액하고 50%만 받고 다만 반액 일시금으로 650일치 즉 6,500을 받는 게 있죠. 그리고 장의비 같은 경우에는 장의비는 평균 임금의 121분이 나옵니다. 물론 매년 고시된 임금이 다르긴 한데 장의비의 경우에는 최저와 최고 장의비 기준이 정해져 있기 때문에 그 규정은 잘 살펴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이제 그 꼭지로 또 다른 꼭지로 제가 그 앞에서 살펴본 내심혈관 질환을 인정한 기준이 크게 세 가지가 있거든요. 급성과로, 단기과로, 만성과로. 그래서 급성과로가 뭔지, 단기가 뭔지, 만성이 뭔지. 물론 이거는 뭐 요즘에 뭐 서칭을 다 하면은 다 나오는 내용이지만 간단히 설명을 드려볼게요. 첫 번째 급성과로의 경우에는 증상 발생, 즉 재해 발생 경우에 재해 발생일로부터 24시간 이내에 24시간, 즉 하루겠죠. 하루 이내에 업무와 관련해야 돼요. 업무와 관련해서 돌발적이고 예측곤란한 상황, 그리고 급격한 흥분, 놀람, 공포 이게 있어야 되는데요. 이게 이제 예를 들면 뭐가 있을 수 있냐면 그 건설 현장의 경우에 뭐 예를 들면 이제 1층에서 작업을 하고 있었는데 뭐 한 30층, 40층 고층에서 예를 들면 동료 근로자가 추락한 거를 본인 앞에 바로 추락해서 이걸 봐서 너무 놀랐다거나 아니면은 즐겁게 출근을 했는데 갑자기 당신은 해고야 라고 급격한 해고 통보를 받았다거나 뭐 예를 들면 본인이 어떠한 업무를 종사하고 있었는데 본인의 실수로 인해서 회사에 급격한 그리고 아주 막대한 손실을 초래해버린 경우죠. 그래서 그로 인해 상당히 질타를 받은 경우 이제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이런 게 있고요. 이거 역시도 제가 기회가 된다면 승인받았던 즉 급성과로 즉 24시간 이내에 급성과로로 승인받았던 사례에 대해서 추후에 그 사례를 가지고 한번 말씀을 드릴 기회가 있으면 좋을 것 같고요. 다음으로는 이제 단기가로 이제 중간 정도로 보시면 되는데 이는 발병 이전 즉 재발생 이전 일주일 이내에 업무의 양 시간이 이전 12주 간에 일주 평균보다 몇 프로? 30% 이상 증가해야 돼요. 30% 이상. 근데 여기서 이제 좀 맹점이 있죠. 왜냐하면 시간의 경우에는 사실 30%를 증가했다 말았다라고 할 수 있어요. 근데 업무의 양, 예를 들면은 제조업에서 어떠한 뭐 컨베이어 벨트 이런 데서 뭐를 뭐 기계적으로 이렇게 어떻게 보면 제조하는 경우에는 내가 1일 10개를 만들었는데 13개를 만들었다. 즉 출근 시간, 퇴근 시간, 즉 근로 시간은 동일했지만 내가 했던 일이 늘어난 거잖아요. 10개를 만들던 분이 13개를 만들면 30% 이상 이렇게 해야 되는데 이게 이제 사무직인 경우에 이게 참 어렵다는 거죠. 시간은 즉 시간, 오버타임은 없는데 일은 분명 많았다고 하는 거죠. 그럼 이걸 어떻게 입증할 것이냐. 이제 이런 것들은 아주 기교적이고 기술적이고 고도의 좀 전문성이 요구되는 경험이 요구되는 사건이라 할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끝으로 만성 아주 오랫동안 과로에 이제 시달린 과로에 노출된 경우인데요. 발병 12주죠. 12주면
대략 3개월이라고 볼 수 있겠죠. 동안 업무 시간이 주 평균 몇 시간? 60시간. 그리고 4주에는 64시간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발병 전 12주 동안 일주 평균 업무 시간 52시간 초과하는 경우. 이제 이렇게 볼 수 있죠. 이제 이 경우는 만성가라고 합니다. 이제 이것만 보면은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어요. 아, 그러면은 이제 뇌혈관, 심장 질병의 경우 산재 신청을 하려면은 근로시간을 보면 되는구나. 즉, 근로시간이 늘어났으면은 무조건 인정을 해준다. 하지만 현실은 그렇지 않다라는 거죠. 현실은 그렇지 않고, 입증을 잘 해야 돼요. 그러니까 단순히 기계적으로 시간이 늘어났다? 오케이. 그러면 이 시간이 왜 늘어날 수밖에 없었고, 늘어난 과정 속에서 일상 근로 대비 무슨 일을 더 했느냐. 뭐 이제 이런 것들을 상당히 인과적으로 입증을 잘해야 됩니다. 예, 이제 그런 좀 어려움이 있는 게 이 뇌심혈관 사건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뭐 이제 간단하게 경비원 사례를 가지고 이제 뇌심혈관 질환 사건을 하는 거에 대해 살펴봤는데요. 좀 더 추후에는 이제 다른 직업군을 가지고 좀 더 정치하게, 좀 더 자세하게 좀 살펴볼 필요성이 있을 것 같고요. 어, 뭐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뇌심혈관 질환은 사실 본인들이 직접 수행하실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본인들이 직접 수행하게 되면 근로시간 입증이라든가 스트레스 입증, 뭐 과로 입증 등등등이 아주 어려울 수 있다라는 거죠. 그리고는 사실 경험이 없으면 힘든 거고, 예, 그래서 뭐 이거는 뭐 저의 제안인데요. 뭐 충분히 상담을 받아보실 수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상담을 꼭 받아보시고 하면 좋을 것 같고, 혹시 뭐 산재 관해서 궁금한 내용이 있으면 여기 소개된 블로그로 언제든지 찾아오셔도 되고, 여기 보면은 전화번호가 있죠. 전화로 문의를 주셔도 될 것 같습니다. 뭐 오늘 경비원 산재는 마치도록 하겠고요. 다음에 또 찾아뵙겠습니다.